생강, 이렇게 섭취하는 식습관 당장 버리지 않으면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영상만 알고 있어도 잘못된 식습관 고칠 수 있습니다. 생강은 누구나 알고 있는 대표 건강 식재료이지만 잘못 섭취하면 치매, 당뇨,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나면 생강의 부작용과 효능을 완벽하게 정복 가능하며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생강의 탁월한 효능과 주의해야 할 부작용을 포함해 생강과 궁합이 뛰어난 3가지 음식과 섭취를 피해야 할 상극인 3가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유용한 정보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강은 위산 분비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있어 위염, 위궤양 또는 역류성 식도염을 겪는 이들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공복 상태에서 많은 양을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섭취는 장운동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생강은 자연적인 혈액응고 억제제로 작용해 혈액응고를 방해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거나 수술을 앞둔 사람들은 생강 섭취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어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일 때는 저혈당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생강을 섭취할 때는 혈당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강은 혈압을 낮출 수 있어 저혈압이 있거나 혈압 강화제를 복용 중인 사람이 과량 섭취할 경우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 생강 섭취도 신중해야 하는데요. 생강은 입덧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친 섭취는 유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하루 1-2g 이하로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좋으며 출산이 임박할수록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니 생강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물게 생강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부 발진, 가려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의 과도한 섭취는 위장 문제, 설사, 혈당 및 혈압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히 보충제로 섭취할 때는 권장량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생강은 매우 유익한 식재료이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질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생강과 함께 섭취할 경우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재료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생강과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마늘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지만 생강처럼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어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늘과 생강을 같이 섭취하면 위장 점막을 더 자극해 위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건강이 약한 사람들은 이 두 재료를 적정량만 섭취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청입니다. 생강청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지닌 건강식품이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당분 함량이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데요.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섭취가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강청에 포함된 설탕을 줄이고 꿀이나 저당 감미료를 대안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 자체로 차를 우려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생강청을 음료나 요리에 사용할 때는 적정량을 사용하고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혈당 급상승을 예방하려면 생강청을 활용할 때 반드시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분 함량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세 번째는 매운 고추류입니다. 매운 고추류는 생강과 함께 섭취할 경우 위장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데요. 생강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고추류와 같은 매운 음식을 함께 먹으면 위장 점막을 지나치게 자극해 위염, 위궤양 혹은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기 관련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 두 재료를 동시에 섭취할 때 속쓰림이나 위경련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매운 고추류와 생강은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자극적인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강과 함께 섭취하기에 영양학적으로 맞지 않는 음식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생강은 매우 건강한 식재료이지만 다른 음식과의 조합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강을 더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이 조합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의 놀라운 효능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생강에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생강은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온 식재료로 다양한 건강상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생강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만성 염증은 심혈관 질환이나 암과 같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러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소화 기능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생강은 오랜 시간 동안 소화불량, 복부 팽만, 구토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위산 분비를 조절하여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식후에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하며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생강의 항구토 효과 역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생강은 임신 초기 입덧, 항암 치료로 인한 구토, 멀미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자연스럽고 비교적 안전한 구토 억제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에서 1.5g의 생강을 섭취하면 입덧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생강은 통증 완화에도 유익한데요. 근육통이나 관절 통증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운동 후 발생하는 근육통을 줄이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생강 추출물이 통증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강은 혈당 조절에 유리한 작용을 하는데요. 생강은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공복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제2형 당뇨 환자에게 특히 유익하며 생강이 당화혈색소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심혈관 건강에도 생강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심장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과는 생강이 혈중 지방 농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또한 생강은 면역력 증진에도 기여하는데요. 생강의 항산화 및 항균 성분 덕분에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감기나 독감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생강차는 감기나 독감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항바이러스 성분이 있어 감염성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생강은 체중 관리에도 유용한데요. 생강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체중 감소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생리통 완화에도 생강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요. 생강은 진통제 대신 자연 진통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은 일반적인 진통제만큼 생리통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강의 항암 효과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생강에 포함된 항산화 및 항염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장암, 난소암, 유방암 등 일부 암에서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신선한 생강을 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첨가할 수 있고 가루 형태로 사용하거나 보충제로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2g 정도의 생강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양으로 간주되지만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만성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생강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식료품으로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기 좋은 선택입니다. 이제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3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어입니다.
영양이 풍부한 장어는 생강과 함께 섭취할 때 특히 좋은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생강은 장어의 고소한 맛을 한층 돋보이게 하며 장어의 기름진 특성을 완화하여 소화 기능을 촉진합니다. 장어는 고단백 식품으로서 근육 강화와 회복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과 뇌 기능 개선에도 유익합니다. 또한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생강의 항염 작용 덕분에 장어의 건강 효능이 더욱 강화되며 특히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생강은 장어의 지방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장어 요리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구운 장어에 생강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장어의 풍미를 극대화하면서도 소화와 흡수를 돕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을 첨가한 레몬수입니다. 생강을 넣은 레몬수는 상쾌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음료로 소화를 촉진하고 해독 작용을 돕는데요. 생강의 항염 작용과 레몬의 비타민C가 결합하여 항산화 효과가 더욱 높아지며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따뜻한 물 한 컵에 생강을 얇게 썰어 레몬과 함께 넣고 약 5에서 10분간 우려낸 후 마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꿀을 약간 첨가하면 맛을 더하면서도 항균 효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공복에 마시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소화를 돕는 데 매우 유익하며 하루 중에도 가볍게 수분 보충용으로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세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비타민C와 비타민K가 풍부한 채소로 소화기 건강과 염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인데요.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양배추의 소화 촉진 능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 역류를 줄이는 역할을 해 위장 건강에 유익한데 생강의 소화 촉진 작용과 결합하면 위장 문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며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항염 효과가 배가 되어 염증을 완화하고 소화 기능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세 가지 식재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생강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생강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음식 조합을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영상에서는 건강한 생강을 고르는 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한 생강을 고를 때는 외관과 색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선한 생강은 밝은 황금빛을 띠고 표면이 매끄럽고 결점이 적은 상태가 좋은 생강인데요. 또한 생강의 색상이 균일하며 얼룩이나 반점이 거의 없을수록 신선한 것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반면 표면이 어둡거나 검은 반점이 있는 생강은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감 역시 생강 선택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신선한 생강은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을 주며 손으로 눌렀을 때도 딱딱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껍질이 쉽게 벗겨지지 않는 것이 좋은 생강의 특징인데 만약 생강이 물렁하거나 주름이 많다면 신선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생강을 고를 때는 향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요. 생강을 살짝 긁어봤을 때 강하고 상쾌한 향이 나야 하며 톡 쏘는 향이 신선함을 나타냅니다. 만약 향이 약하거나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오래된 생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크기와 모양도 신선한 생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인데요. 가능한 한 매끈하고 곡선이 적은 생강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곡선이 많은 생강은 껍질을 벗기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손질할 때 낭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강은 비교적 보관이 용이한 식재료인데요. 1-2주 내에 사용할 예정이라면 실온 보관도 가능하며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두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냉장 보관이 추천되는데요. 생강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사용 후 남은 생강은 물기를 제거한 후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 야채 칸에 보관하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관을 원할 경우에는 냉동 보관이 좋은 방법인데요. 생강을 껍질째 냉동하거나 미리 자른 후 냉동해 두면 필요할 때 꺼내서 쉽게 갈거나 썰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동된 생강은 몇 개월간 보관이 가능하며
풍미도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또한 생강을 분말로 만들어두는 것도 유용한 방법인데요. 생강을 잘게 갈아 건조시키거나 오븐에서 말린 후 분말로 만들어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요리에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을 얇게 썰어 식초에 절여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절임 생강은 생강의 독특한 풍미를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며 요리에서 자주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절임 생강은 냉장 보관 시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다양한 요리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렇게 신선한 생강을 고르고 적절하게 보관하면 오랫동안 풍미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생강을 구매할 때와 보관할 때 이 정보들을 참고하여 생강의 신선함을 유지해 보세요. 생강은 건강에 유익한 식품으로 적당하게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생강을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생강을 구입하실 때 제대로 고르시고 신선하고 맛있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만일 좋은 견과류를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주소를 클릭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제대로 된 식습관을 알려드리는 100세 건강습관이 될 테니 다음 영상도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